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온 손명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까 홍보실에서 오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공보정부에서 오신 전문가님들. 혹시 홍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할 것 같아서 미리 배워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처음에 여쭤보는 거는 이 지금 3일짜리 교육인데 중간에 휴일이 껴가지고 이제 5일로 됐지만 3일짜리 교육인데 혹시 이 교육을 통해 좀 바라신 거 배우고 싶은 거가 있는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중간에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홍보를 좀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왔어요. 저희 기관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옛날 이름이 지적공사라는 곳인데 땅 측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토지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땅 갖고 계신 분 지금 안 계시죠? 계시나요?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땅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식도분들은 거의 많이 아세요. 잘 모르시는 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홍보 업무를 7년째 하고 있거든요. 7년째. 초반에 홍보 업무를 할 때는 기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아무래도 공공 쪽에서 하는 가장 큰 그 홍보 업무 중 하나가 언론 쪽이기 때문에 저도 시작을 언론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획 파트로 빠졌지만 그래서 언론 기자들을 만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 업무 하는 공공기관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분 들을 때 예전에 제가 처음 홍보 업무 시작할 때는 노멤버라는 어플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명함 받아가지고 명함첩에 이렇게 꽂아놨었거든요. 보관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명함을 줄 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기자님, 요 명함 버리지 않고 갖고 계시면 죽기 전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쓸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땅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땅이 없지만 나중에 내 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담장이 무너져서 새로 이렇게 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개축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이런 건설적인 뭔가가 필요할 때는 꼭 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뭐 공짜로는 못 해드리지만 부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조금 안 해도 되는 데를 알려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어요. 이거 그때 한번 쓸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연락이 안 오는데 한 3, 4년 돼가지고 연락이 한 번씩 오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그때 기자 누군데 선생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실제로 제가 몇 번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명함을 다 기자들처럼 드릴 수 없지만 여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대전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기자님이랑 동급으로 똑같은 급으로 우리 기획성 분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땅 살지도 모르니까. 저는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홍보하는 사람이 돼서 홍보를 7년 정도 하고 있고 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측량사입니다. 측량사. 처음 시작을 측량사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지적 측량이라는 토지 관련된 측량을 하는 사람이에요. 10년간 측량만 했어요. 10년간. 근데 우리가 공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겠죠.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측량사도 그냥 측량사도 아니고 이 분야에 좀 탑을 찍고 싶어가지고 기술사까지 땄어요. 이 지적 기술사는 우리나라에 300명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다 해봤자 280명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측량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니까 문서 한 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10년 딱 됐을 때 갑자기 측량사에서 본사 홍보처로 발령이 납니다.
우리 기관 5,000명 중에 8명이 하는 업무. 갑자기 발령이 나서 좀 당황했었어요. 근데 시키니까 해야 되겠죠. 하려고 봤는데 우리가 신규 업무 딱 받았어요. 업무가 바뀌었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뭐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임자 이제 자료 보는 거잖아요. 전임자가 뭐 남겨놓은 거 자료 좀 훑어보면서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전에 있던 그 담당자분이 외부에서 온 전문직이셨는데 경력직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제 공공 쪽의 조직 문화는 좀 굉장히 경직적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서장이랑 대판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갔는데 좋게 나갔을까요? 좋게 자료 딱 인수인계 자료 딱 만들어가지고 막 좋게 이렇게 나갔을까요? 컴퓨터를 깨끗하게 포맷하고 하셨어요. 아무 자료도 없이 저는 홍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년간 측량하는 사람이 아무 자료 없이 홍보 업무를 맡게 됐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욕도 엄청 먹고 1년간 되게 많이 까이고 반려도 많이 받고 뭐 감사 주의사항도 받고 그 정도로 좀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2년차 되다 보니까 내 후임이 오면 나 같은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 일하는 걸 하나하나 좀 적어놨어요. 야 후임아, 보도자료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야 기자들 만날 때는 요거 조심해야 돼. 야 용역할 때는 말이야 이거 제안뉴스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것들 좀 정리했어요. 뭐 기획할 때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뭐 카피라이팅은 이렇게 한다, 글쓰기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모으다 보니까 분양이 좀 돼서 제가 5년 차 정도 됐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잠시만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책을 냈어요. 제가 홍보 인수인계서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고, 이게 왜 발간하게 됐냐, 원래는 발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글 파일을 쓰고 있었거든요. 후임한테 주려고. 근데 보통 우리가 홍보하는 홍보 업무가 그렇게 공공 쪽에서 선호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은 바뀌어요. 공무원분들은 특히나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1년 넘게 홍보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안 계시죠? 거의 없어요. 보통 길면 2년. 2년이 바뀌고, 저희도 그래요. 저는 5년째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써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12만자가 됐어요. 그런 거면 책을 쓸 수 있다길래 한번 투고를 해봤는데 다행히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 그 책이 또 운 좋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강의 요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공동 쪽에서 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디어도 많고 좋으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돈 없이 홍보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4월 30일 날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티내는 홍보라고 해서, 이 책은 이제 부제목이 있죠. 돈 없이 홍보하는 보통 공무원을 위한 홍보 지침서라고 해가지고 돈 없이 홍보하는 방법들을 좀 적어놨어요. 홍보하는 전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1위에 올랐어요. 광고 홍보 PR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지고 한 2달 정도 1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런 책을 써고 좀 작가로서 그래서 활동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명함도 작가로 드리고 있어요. 강의 올 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측량사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측량사들은 선하고 숫자로 말합니다. 선하고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 측량사들이거든요. 근데 글도 저는 그래서 글쓰기가 처음에 제일 두려웠어요. 보도자료를 한 달 쓰는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지금은 30분 만에 씁니다. 한 달 넘게 걸렸는데 글쓰기가 진짜 두려웠어요. 일기도 안 써본 사람이라서. 근데 글쓰기를 저처럼 아예 안 하던 사람들도 우리 홍보 쪽 글쓰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시, 뭐 소설, 이런 예술적인 글쓰기는 분명히 재능이 필요하지만 이런 보도자료나 칼럼,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연습하면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일보에 거의 4년간 칼럼을 한 달에 한 편씩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지금은 이제 안 해요.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증이 있습니다. 프레스 뉴스포터 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입니다. 이거 다 보수는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겸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했냐면 홍보 일을 하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낼 때 기자들이 잘 안 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 내기 미안한 게 있어요. 아 이거 좀 실어주세요 하는데 약간 좀 여러 사투리로 열어온 게 있어요. 충청도니까 열었다는 말 아시죠? 모르시나? 약간 쑥스럽고 미안하고 약간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기자들한테 기자거리가 안 되는 보도자를 자꾸 내면 그거는 나중에 광고비로 돌아오거든요. 너 그거 내가 실어줬으니까 광고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꼭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꼭 내야 되는 거냐면 부서장이 내라는 거. 부서장이 이 사람이 내라고 하는데 보도자료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걸 기자한테 주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씁니다. 어차피 제가 지면으로는 안 나오지만 인터넷 신문이지만 스크랩에 걸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관 전체가 공유하는 스크랩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써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홍보 업무를 그나마 공공 쪽에서 좀 오래 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홍보를 왜 하는지 그리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전략 같은 거 기획할 때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홍보를 왜 할까요? 홍보를 왜 하나요? 네, 역시 저희가 원래 답변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한 80건 정도 강의를 다니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되면 보통 40분 정도 넘으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이게 강의 교육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약간 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강의가 좀 부드럽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당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품들을 좀 상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선물을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준 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갖고 왔고 마지막에 제일 큰 거는 교육 맨 마지막에 퀴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맞히신 분한테 좀 큰 거 좀 굿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뭐냐면 지금 못 구하는 건데 저희 공사 굿즈예요. 굿즈 공사에 랜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를 활용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굿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원래는 비매품이었는데 판매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었고 원가에 판매했어요. 비싸게 팔면 욕먹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원가에 판매를 해서 품절 다 완판을 시키고 그 금액을 모아가지고 제가 다 기부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어요. 저거 다 팔아가지고 꽤 많은 장사를 했죠. 근데 저기 이제 남은 것들 제가 이제 담당자였으니까 남은 것들 좀 갖고 와서 강의를 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거니까 저것도 들고 있습니다. 요 질문 했었죠. 우리는 홍보를 왜 하나요? 물론 시키니까 합니다. 우리는 시키니까 합니다. 뭐 좋아가지고 막 홍보 너무 좋아 막 우리 기간 기가 막히게 갈릴 거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시키니까 합니다. 근데 물론 시키는 게 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내 자체가 내 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은 사실 성과가 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과연 홍보를 하는가? 비즈니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입니다. 성공의 원칙 포뮬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이 좀 쉽진 않아요. 그냥 재미는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구절? 이런 내용이었는데 달리기를 1초 빨리 달리는 건 성과인데 그 1초 빨리 달리는 걸 알리는 게 성공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저는 홍보를 약간 관통하는 그 문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를 제일 잘하잖아요. 100m를 8초 때 뛰잖아요. 세계 제일 빠른 사나이야. 그거 맞아. 세계 신기록 갖고 있어. 근데 만약 우사인 볼트가 그 빠른 달리기를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를 자메이카에서
시골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달렸어. 자기끼리 기록을 쟀어. 그럼 달리기는 똑같이 빠르겠죠. 그럼 과연 지금 같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될 수 없다는 거죠. 우사인 볼트는 빨리 달리는 성과를 본인이 만들었지만 그 성과를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올림픽 이런 데서 달려가지고 자기가 잘 달리는 걸 세계에 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공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우리 공공 쪽에도 굉장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정책이랑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사업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기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어. 근데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의 성과를 알리지 않으면 내 성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무조건 진급이 되고 좋은 부서로 가고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외의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걸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스팟라이트 이펙트. 핀조명이죠. 핀조명. 무대에 올라와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예. 그거를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갤로비치라는 학자인데 그 아저씨가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거 이제 물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정은이 아저씨가 했고 미국에서 이런 굉장히 요상한 티셔츠, 엽기적인 티셔츠를 입고 독서 토론을 가게 했습니다. 대학생한테. 네, 이렇게 입고 엄청 조용한데 그 원형으로 앉아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 가라고 했어요. 가면서 물어봅니다. 어이 참가자, 요거 티셔츠 요거 입고 한번 가봐. 그리고 예상 한번 해봐. 몇 명이나 너 기억할 것 같아? 네 티셔츠 몇 명이나 기억할 것 같아? 그 대학생이 그러죠. 아 박사 이거 진짜 쪽팔린데 이거 어떻게 입고 돌아다녀 이런 걸. 아 그래서 연구부터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아 이거 다 알죠. 다 알죠. 아니 퍼센테이지로 해봐. 아 그래도 80%를 알 것 같은데요. 80% 정도 80% 정도 참가자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학생이 이 티셔츠를 입고 독서토론을 갑니다. 1시간 동안 조용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연구원들이 다 인터뷰를 따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거 누구 기억하세요? 물어보니까 몇 퍼센트나 기억했을까요? 이 사람은 80% 이상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몇 명이나 이 요상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을 기억했을까요? 업앤다운 한번 해볼까요? 몇 퍼센트? 물론 80%는 낮겠죠? 이렇게 말했으니까 몇 퍼센트? 찍어보세요. 100%? 100% 다운. 낮다니까? 제 말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80보다 낮아야 된다니까? 80보다 낮아야 돼. 자, 100% 다운. 30% 다운. 20 다운. 자, 아까 15 누구였죠? 15 정답. 15 정답. 처음이니까 좀 작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아, 뭘 나와요. 주로 큰 성공 말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업앤다운 누구나 할 수 있게 입만 열면 받을 수 있는 15%만 기억을 했어요. 네, 이런 요소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15%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는 거, 우리 지자체가 잘하는 거, 우리 지자체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뭔가 획기적인 걸 했어요. 우리만 알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성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희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 저는 3A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만 듣는 거 좋아해서
영어로 된 거 앞글자 따가지고 3A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총 3단계로 저희는 알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인지입니다. awareness. 인지. 이거는 뭐랑 돈이랑 연관이 있어요. 돈. 매체. 우리가 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뭔가 알리려면 광고를 태우는 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광고를 안 태우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무료 플랫폼으로 알리는 것도 인지 단계예요. 인지 단계. 유튜브에 채널에 올린다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우리 지자체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이거 다 자체가 다 인지예요. 인지. 모든 홍보는 다 인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지 단계가 없으면 아예 알리는 거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 집중을 못하죠. 왜냐하면 인지를 좀 높이려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매체를 채워야 되잖아. 예. 근데 민간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인지에 사활을 걸어요. 별거 아닌 것도 계속 광고를 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요. 인지에 핵심을 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펠탑 효과라고 해서. 뭐냐면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다른 말로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별로인 것도 이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별로인 것도 좋아지는 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운동은 1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운동이랑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데 출퇴근거리가 한 15, 20분 되는데 라디오를 항상 그때 틀어놔요. 근데 그 시기에 똑같은 CM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간. 그게 이제 하이민이라는 단백질 음료였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보는데 하이민이라는 광고거든요. 하이민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CM송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단백질 음료랑은 1도 관련 없는 사람인데 퇴근할 때 흥얼거리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하이민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하이민 광고가 나오면 괜히 반갑대. 그게 바로 반복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거든요. 왜 에펠탑 효과가 여기 붙었냐면 에펠탑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1890년에 만들어졌어요. 제인사랑 이름이 에펠이에요. 그래서 에펠탑인데 처음에 에펠탑이 파리에 들어올 때 파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심하게 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 파리는 전부 다 3층 정도 낮은 높이의 고딕 양식의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었어요. 지금도 예술의 도시지만 그 당시에도 19세기에도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예쁜 도시라는. 근데 그 예쁜 도시의 한복판에 390m짜리 철근 구조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흉물스럽다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 딱 봐도 사실 이거 외장이 없잖아요. 철근만 있는 거잖아요. 에펠탑이. 우리가 지금 계속 에펠탑 해서 그렇지 딱 보면은 미중본된 건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에 구조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흉측한 철근 구조물이 파리 한복판에 턱하니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클레임도 했대요. 오죽 싫었으면 그 당시에 파리에 돈 좀 있는 그 기득권층은 식사를 이 파리 중간에 있는 에펠탑 레스토랑에서만 했대요. 점심 식사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 거기였대요. 이 에펠탑이 워낙 커가지고 파리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보여요. 밤에는 불까지 켜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에펠탑을.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공간, 안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에펠탑 밥 먹을 때라도 안 보이려고 하면은 에펠탑 안에 있는 데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싫어했던 구조물이 바로 에펠탑이었어요. 근데 아까 하루 종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출근할 때도 보이고 점심 먹을 때도 보이고 밤에 불도 켜놓고 1년 동안 계속 봤어요. 사람이. 조금씩 좋아져.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막 관광객들이 와. 수입도 있어. 경제가 좀 활성화돼. 또 좋아져. 근데 2년, 3년 지나니까 점점 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년 있다가 이게 철거될 거였어요. 철거될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싫어했던 파리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100년 넘게 세워져 있죠. 이미 철거 기간을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파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리학 용어까지 나왔어요. 에펠탑 효과라고. 자꾸 사람들이 보면 좋아진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인지의 목숨을 겁니다. 매출 광고비를 100억, 200억 태워가지고 1년간 TV, 유튜브, 페이스북, SNS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해요. 자기들이 주력으로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는 최소한의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여건상 예산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인지는 우리 채널을 갖고 하면 되니까. 나중에 예산 없이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인지는 최소한으로 하되 두 번째 단계, 인지 다음의 단계인 애티튜드, 태도 형성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태도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은 그냥 딱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하는 홍보물 같은 경우에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뭐 이런 행사해요, 아니면 이런 거 제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저거 진짜 좋은 거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호감적으로 드는 거,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작이 하고 나서 홍보 문구나 안에 내용 구성을 할 때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공 쪽의 가장 큰 문제가 공급자적 자세거든요. 홍보를 할 때도 공급자적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태도 형성은 공급자적 성격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갖고 갈지를 생각하면은 홍보 문구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런 걸 좀 고민만 하면 이 태도 형성 단계에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쪽에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거든요. 자, 태도 형성을 했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죠. 마지막 단계가 액션입니다. 행동 유발.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그거를 행동까지 연결시키는 게 홍보의 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제도를 써보고 서비스에 가입해보고 우리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유념해야 될 건, 행동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안 돼요. 행동하는 방법이. 뭔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려고 좋았어. 야, 되게 좋은 거야. 나 이거 신청해볼래.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봤는데, 우리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밑에 참여 방법이 있어. 해보려고 했는데, 참여 방법이 문서를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글로 손으로 쓴 다음에 스캔해가지고 다시 메일을 보내야 돼.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을까요? 안 높아요. 행동을 쉽게 하려면 네이버 로그인 연동해가지고 버튼 한 번 누르면, 버튼 두 번 누르면 신청이 돼야 돼요. 우리 실무자들은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참여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행동 단계에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인간에서 잘하죠, 그거. 왜? 그 인스타그램에서 치킨 사진 막 튀기는 릴스가 나왔어. 되게 막 먹고 싶어. 와, 되게 기가 막히게 찍었어. 밑에 바로 링크가 깜빡이죠. 배민 바로 연결되고. 클릭하면 배민 연결돼가지고 바로 주문이 됩니다. 이런 게 행동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넛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공 쪽에서도 우리 제도나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신청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이런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것들, 우리가 알릴 것들을 알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 유발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이 다음 단계 때 바이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 좋아. 나도 했어. 되게 쉬워. 이렇게 딱 한 번 누르니까 가입도 됐어. 너무 좋아. 이거 할 거야. 했는데 이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뭐 동생이나 부모님한테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방법이 쉬워야 돼요. 퍼나르기가 쉬워야 돼요. 퍼나르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하나 복사할 수 있는 그 버튼 하나 놓는 것만 해도 바이럴 효과가 달라집니다. 쉽게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바이럴 효과까지
행동 유발에서는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행동 이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공공 홍보는 3A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태도 형성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 태도 형성은 이 건, 이 프로젝트, 이 홍보 기획이 과연 누구 입장에서 좋은가를 고민해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유발. 이거를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방법을 좀 쉽게 해야 된다. 퍼나르기가 좀 쉽게 해야 된다. 라는 고민을 이 부분, 뒷부분을 우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홍보는 우리는 물건을 팔지 않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홍보는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당장적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공공 홍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홍보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게 공공 홍보의 목적입니다. 공공 홍보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를 하고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이도시는 뭐 거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럼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어떻게 공공 홍보를 할 건데 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PR이죠, PR. 이 사람이 PR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에드워드 버닝스라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례가 몇 번 나왔던 사람이라서. 이 양반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성한테도 담배를 팔았고 베이컨을 아침 식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머리망을 필수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피아노 실을 만들게 했어요. 뭐 이런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닝스가 한 일이 뭐냐면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매출을 올리는 게 주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걸 천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PR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PR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 원래 경제 쪽 전문가인데 경영 전문가인데 이 사람 외삼촌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전 심리학자의 중에 딱 이분밖에 모르거든요. 심리학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되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심리학자 누굴까요? 프로 시작하는 사람. 그렇죠. 프로이트 외조카예요. 프로이트 외조카라서 삼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학적인 내용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영학적인 내용을 짬뽕시켜가지고 PR을 만들었어요. 네,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 내용은 PR은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가장 먼저 베이컨을 미국의 아침 식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1920년대인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베이컨을 아침에 항상 먹죠. 많이 먹죠. 그 당시에는 안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빵 먹었습니다. 빵이랑 커피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선 베이컨은 고기죠. 고기인데 기름기 엄청 많죠. 염분도 엄청 많아요. 과연 이게 아침 식사로 적합할까요? 아니죠. 아침부터 굉장히 좀 헤비하잖아요. 기름기 많고 소금기 많고 고기를 아침에 먹는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걸 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 베이컨 업자가 베이컨이 너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버네이스 아저씨한테 찾아왔어요. 버네이스 아저씨, 우리 베이컨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네이스가 글쎄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마케팅 영역이죠.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은 딱 세 가지로 끝나요. 세 가지로 끝나는데 하나는 안 먹던 놈을 먹게 하는 거. 시장 창출이죠. 시장 창출. 두 번째는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게 하는 거. 세 번째는 한 번 먹은 놈을 자주 먹게 하는 거. 여기에 마케팅이 끝입니다. 거의 모든 마케팅 영역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네. 보통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죠. 휴대폰. 예. 어떤 이
자주 바꾸게 하는 거 2년마다 고장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버네이스가 많이 했던 건 이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저녁 식사로만 먹던 베이컨을 아침 식사로 먹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먹거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건강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일 이제 그 당시에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의사한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아침에는 단백질 먹는 거 좋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래요? 베이컨 단백질입니까? 네, 베이컨 단백질 들어있죠. 지방도 있지만. 그래, 알았어요. 그만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4,500명한테 해요. 4,500명한테 설문지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그 설문지 결과 중에 단백질이 필요하다. 베이컨은 단백질이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85%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 일면에 쫙 냅니다. 그리고 막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이 베이컨을 아침에 먹으라 그랬어. 나 그거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는 베이컨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 버네이스는. 근데 사람들이 베이컨을 아침에 먹기 시작합니다. 그 문화가 되면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대표 메뉴로 자리 잡게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서 행동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R은 그 당시의 PR은 그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통제하에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PR이라고 말했어요. 버네이스는. 예, 버네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프로파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PR이 프로파간다였어요. 똑같이 PR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프로파간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 대중을 깨우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선전이었습니다. 프로파간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되게 안 좋게 바뀌었죠. 나치 때문에. 히틀러가 이 선전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히틀러가 잘 쓴 게 아니라 히틀러의 왼팔이라고 불렀던 선전부장이 있죠. 이름 아세요 혹시? 히틀러를 신격화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게베스예요. 파울 요프 게베스. 이 사람이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 책을 4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 이론을 완전히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것을 안 좋게 쓴 거죠. 안 좋게 세뇌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게베스가 처음에 나치당에 입당한 그 계기가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는데 거기에 매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야, 쟤 대단한 거 아니야? 쟤 좀 알려줘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버네이스 이론을 접목시키려고 나치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히틀러 연설을 너무 좋아. 한 번 들은 사람은 잊을 수 없어.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텔레비전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디오를 주목했었는데 라디오가 너무 비쌌어요.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어. 쿠팡이 없거든, 독일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게베스가 생각하다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라디오를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그 당시에 우체국이 전달하는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국에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어요. 이름은 국민수신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수신기는 라디오를 독일 사람들한테 다 배포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TV도 없으니까 이런 쪽에서 틀어놓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노래도 나오지만 주로 나오는 내용이 히틀러 연설이에요. 히틀러 연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반복 노출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이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점점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프로파간다 대표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게베스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우선 신뢰받는 매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TV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문만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구독하는 채널을 더 신뢰합니다. 200만, 300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도
오피니언 리더, 변호사, 의사, 판사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플루언서들도 신뢰합니다. 모든 매체들이 좀 평준화됐죠. 유튜브나 TV나 뭐 레이스나 다 비슷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근데 통제해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PR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잘한 걸 알리기 위해서는 퍼블릭 릴레이션스를 이제 해야 되죠. 사람들과 소통. 너도 좀 우리 얘기 들어줘. 나도 네 얘기 들어줄게. 이게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거든요. 민간도 이제는 이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저기 샤오미 같은 경우에 샤오미 운영체제가 이제 MIUI인가 뭐 그건데 그거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샤오미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그 커뮤니티에서 개발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개발자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가 바로 샤오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퍼블릭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무신사도 옷 브랜드인데 플랫폼인데 무신사의 원래 뜻이 무지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창업자가 신발 매니아였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자기 신발 사진 찍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는 거였어요. 뭐 자기 옷 코디 올리고. 근데 그게 너도 나도 자기 코디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쇼핑몰하고 링크를 온 거죠. 지금도 무신사 사이트 가면은 본인 코디랑 본인이 일반인들이 추천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PR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민간이 소통하는 방식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데 이렇게도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대기업에서. 우선은 조악하죠, 내용이. 욕도 나와요. 담당자가 퍼포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광고가 안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청력이 엄청나네? 얼굴에도 녹는다니 테레비꺼기 걱정은 필요 없겠다. 볼때 진짜 무거웠는데 너무 좋아. TV는 빨간색에 혁명이야.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게 무려 대기업에서 LG에서 돈을 주고 만든 광고입니다.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가 막히죠. 담당자가 컨펌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어요. 저거는 양방에 다 성공을 거뒀어요. 저걸 만든 유튜브도 원래 10만 달까리였거든요. 저거 영상 하나로 100만이 넘어갔고요. PG도 매출이 한 8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샀어요. PG 저 광고 보고 궁금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액체 세대가 짱이에요. 저희 별로예요. 근데 사게 됐잖아요. 우선 매출 여기 사보고 괜찮은 사람들 계속 사겠죠. 근데 그만큼 민간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형식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신경 써서 쓰는 걸로 안 끝나겠죠. 발령이 나겠죠. 어디로 그죠?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어서지고 하겠죠. 저는 이게 좀 부러웠어요. 하면서 얘네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B급 병맛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고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소통 방식이 요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과연 우리 SNS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재밌어가 올까요? 와, 동구 지자체 페이스북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볼까요? 구독할까요? 우리 기관 유튜브 채널 장난 아니야 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들어오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공공에 들어오는 목적은 물론 청주시가 특별하잖아요. 그런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들어오는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그 대신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좀 친절하게 줬으면 좋겠어. 좀 쉽게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재밌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 돼야지 재미가 정보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조회수 빨기 위해서 B급 병맛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지자체 SNS 채널이 원래 별로 사람이 안 오지만 처음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2020년대. 왜 그랬을까요? 2020년이면 유명한 시기죠.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사람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가장 빠른 곳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지자체 SNS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만 몰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버가 다운이 됐었죠. 몇몇 지자체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명확해요. 사람들한테 우리 바라는 걸 우리는 주면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바라는 건 B급 병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소통의 방식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신뢰받는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겠죠. 그게 바로 공공의 소통 방식입니다. 아까 LG 생활건강 PG 광고처럼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청주시는 제외, 충주시는 제외. 이렇게까지 하고 첫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례 몇 가지 보고 기획 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시간에서 첫 시간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쉬었다가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고생하셨습니다.